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아침 7시 3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활한 문재인의 선택은 탁월했다. 교활한 문재인의 선택은 탁월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이 썸네일 사진만 보셔도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임종석이 컷오프됐다. 불붙은 문명전쟁이다. 명문 이재명 문재인 정당이 되자며 갈등을 덮어뒀던 친명계와 친문계가 27일 총선 공천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구 성동구 갑 공천에서 배제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임 전 실장은 친문 주축인 86 운동권이 대표주자이자 문재인 청와대의 첫 비서실장이다. 성동구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임 전 실장 배제에 대해 전략공천위는 안에서도 반대가 있었으나 이 대표 의중이 확고해 의결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난리 났어요. 탈당한 사람도 생기고 난리 났습니다. 이거를 보면 참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 후진적입니다. 이 당 대표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당 대표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민주국가예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독재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제가 항상 얘기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 후보 경선제, 국민 후보이 이렇게 밑에서 국민 후보 공천 완전 경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옆에는 검찰총장입니다.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청와대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고민했을 겁니다. 다음번 대통령을 윤석열을 시켜줄까? 아니면 이재명을 시켜줄까로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그럴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죠. 선거 우리나라 깨끗하지 않으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수단도 있었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윤석열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재명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재명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활한 문재인은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예. 두 사람 다 아주 만족한 그런 표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에게 우리가 대통령이 되라고 표를 찍어줬을 때 윤석열은 문재인을 잡아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 문재인을 잡아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앞으로도 잡아낼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체코 주재 북한 합병회사 북한 측 대표인 김태산 씨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읽어드렸어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속고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제는 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과 좋지 않게 헤어졌다. 어제는 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과 좋지 않게 헤어졌다. 거의 연배가 70에서 80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며 돌아가는 남북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겨야 윤석열이 문재인을 걷어 넣을 수가 있겠는데 총선이 매우 위태롭다고 했다.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얼빠진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2년 동안을 지켜보고도 아직도 윤석열이가 문재인이랑 좌파들을 청산 안 할 인간임을 모른단 말이요. 참으로 답답하오라고 내쏘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끈하며 하는 소리가 지금은 여당이 국힘당이 힘이 약해서 못하지만 국힘이 180석만 넣으면 가능하다고 우긴다. 나는 아니 작년에는 문재인이가 박아놓은 대법원장 김명수 때문에 문재인 이재명 못 잡는다고 하더니 김명수가 사라진 지 반년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국힘당이 힘이 약해서 못한다는 구실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그리고 지난달에 국힘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자기 당에서 나온 대통령도 탄핵시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아직도 믿는 인간들은 머저리 들이고 보수 우파들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판은 어색해졌고 이제 다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일이 없을 것 같다. 오늘은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가 문재인과 종북들을 청소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김태삼 씨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석종대 씨, 지금 그분은 대구에 사시는 분이고 부정선거를 척결하자는데 앞장선 분입니다. 석종대 씨의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예. 이거 만화라고 그러나 이걸 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국힘당 한동훈 명찰 달안에 이재명 찍을 수는 없다. 선회된 자유우파 국민. 그래, 이재명만 안 되면 되지 뭐. 5.18 헌법 전문 수록할 거고 4.3 폭동 공산당 명예회복은 립서비스일 거야.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이재명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윤석열이 그렇게는 안 할 거야. 한동훈 공천 국힘당 후보가 빨갱이일 리가 없잖아. 한동훈이가 공천한 국힘당 후보가 빨갱이일 리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 우파 시민들은 20년 전부터 항상 누구를 찍을 때 누굴까? 이 우파 시민들은 찍을 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석종대 씨의 이미지였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자기들은 윤석열이가 절대 좌파가 아니라는 증언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씨 부인입니다. 우리 남편도 의리가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충신이에요. 예, 맞아요. 아주 김건희 씨가 뭐 틀린 말은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문재인 모든 수사는 문재인 앞에 가서 멈추잖아요. 울산시장 부정선거도 멈췄죠. 판문점에서 어부 북송한 거 멈췄죠. 그 다음에 서해에서 공무원 피살할 것도 문재인 앞에서 멈췄죠. 월성 원자력 그거 멈췄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가장 주 임무는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까가 아니고 윤석열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윤석열의 가장 지상 과제입니다. 머릿속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보여줄 것인가, 문재인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김건희 씨가.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임기가 이제 2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거의 가까우는 것 같은데, 반 정도. 이미 다 알려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충신입니다. 김건희 씨가 말은 정확하게 해요. 근데 아직도 우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윤석열이가 왜 좌파야? 윤석열이는 잡아낼 거야, 문재인을. 한동훈이가 그 공천 준 사람이 좌파일 리가 없어. 이런 일을 아직도, 이런 생각을 아직도 우리 우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그 성향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도표입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기관은 공정입니다.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어요. 자,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때
국민의 미래, 이건 국민의힘 유성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 41.4, 28.9예요. 물론 지금 이게 높은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막 죽을 쓰고 있으니까 높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신당이 13.3이에요. 기타 정당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이런 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합치는 겁니다. 이게 분열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파가, 이 국민의힘은 우리가 우파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진정한 우파가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우파 정당을 표방하는 길이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연합을 하지 않으면 의석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비례 의석을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각각 흩어져 있어요. 자, 어제입니다. 어제 그 자유민주당 그 신문 광고예요. 22대 총선 지역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시작했어요. 자, 좋아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연합할 방법이 있어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지역구의 경우엔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뭐 내일로 미래로 여러 정당들이, 우파정들이 모여서 공통의 모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 브랜드를 멋있게 만든 우파연합이라는 그 브랜드를 쓰고 브랜드 밑에 모이는 거예요. 지역구가 겹치면 대표들끼리 모여서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세요. 그 다음에 안 겹치니까, 지역구 안 겹치니까 공통의 모자, 예를 들면 우파연합이라는 모자 밑에 조원진당, 우파연합이라는 모자 밑에 고용주당, 우파연합이라는 모자 밑에 고용주당, 이렇게 공통의 브랜드를 사용해서 우파연합 친박연대처럼 공통의 브랜드를 쓰자는 겁니다. 당적은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비례는 나오신 사람 다 뭉쳐라. 그래갖고 경선을 하자. 지금 비례 가지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난 돈이 많아. 우리 당은 당원들이 충성심이 강해. 우리 당은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각각 찢어져. 그러니까 한 석도 못 얻어. 그러지 말고 비례 나올 사람들을 다, 지금 자유민주당도 비례대표 후보는 공천 받았으니까 그 공천 비례대표 공천 신청 받은 사람, 또 정광훈 목사에서 비례 받은 사람, 우리공화에서 비례 받은 사람 다 나오라는 거예요. 한 47명 안 되겠어요? 47명 다 되면 40명까지 30명이 돼도 좋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투표를 하자는 것이죠. 그것을 국민 경선제라고 합니다. 그 순번을 정해 1번부터 47번까지 정해요. 그럼 어느 한 당으로 몰아주면 돼. 예를 들어 자유민주당으로 몰아주던, 우리공화당으로 몰아주던, 자유통일당 몰아주면 비례는 한 당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속해 있는 내일로 미래로 당으로 몰아주던, 그럼 국회의원이 딱 됐어,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도 좋고, 아니면 소속당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거 쟤들이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여당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탈당시켜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왜? 전광훈, 그리고 고용주, 그리고 조원진은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을.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만든 방법이에요. 이런 좋은 방법을 하죠. 연합하자고요. 연합.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례대표 후보들이 모일 것을 가정을 하고 경선을 해요. 언제 하냐? 3월 16일 광화문 동아면습 20층에서 합니다. 원래 3월 1일에 하려다가 조금 이렇게 또 각 정당에서 좀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또 모여줄 것을 기대하고 3월 16일로 미뤘어요. 3월 16일 동아면습에 와서 딱 투표하자는 겁니다. 이거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래, 이거를. 미국에서는. 아무나
국민 모두가 와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하면 돼. 1번부터 47번까지 정해. 그럼 한 당으로 몰아서 등록해. 그럼 되잖아요. 근데 왜 전광훈, 고용주, 그 다음에 조은진 대표는 왜 그런 일을 못하느냐고요. 저는 지금 하려고 딱 만들어 놓고 있어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경선 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3월) 초에는 경선 후보자 모이면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고 난 뒤에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토론회를 두세 차례 할 겁니다. 뭐 여러 유튜브들 불러놓으면 유튜브만 다 합쳐도 한 몇십만 됩니다. 시청자는. 네. 3월 16일 날 토요일 날 경선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광화문 동아매스점 20층에서 이미 장소는 돈 주고 다 빌려놨어요. 어떻게 하느냐? 투표하면 투명 투표함을 쓰겠다는 겁니다. 투명 투표함을 파는 거 많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하니까 투명 투표 플러스를 만든 투명 투표함 많아요. 그 다음에 투표지에 투표용지에 1번, 2번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을 쓰게 해요. 1번처럼. 일본에서는 사람 이름 쓰더라고요. 뭐 타나카상 뭐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개표는 대만식으로 하면 돼요. 현장에서 발정자 누구 딱 쓰면 돼요. 그래갖고 몇 명 개표하는데 얼마 시간 걸렸다. 이것까지 발표할 거예요. 그 순번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 전광훈, 고용주, 조원진 왜 이런 분들은 여기에 동의를 안 해주죠? 왜? 자, 우리 내일로 미래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내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정당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경재 후보로 내서 대선을 치렀던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제가 이 정당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에서 김경재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낸 그런 정당이 내일로 미래로다. 그때 김경재 후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우파 단체에서 이제 그 대선 전에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이게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따라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론조사 사이트를 폐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도하는 그 여론조사 사이트였는데 그대로 갔었어야죠. 윤석열보다 김경재 씨의 이 여론이 선호도가 높아지고 막 큰 차이로 높아지니까 그 목사님이 슬며시 그 여론조사 매일 하든가 매주 하던 걸 없애버렸다니까. 어쨌든 그때 김경재 총재가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내일로 미래로당 그 당시에 내일로 미래로당의 그 총재 후보가 김경재 후보가 제안을 했어요. 윤석열한테. 당신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럼 내가 물러서 주겠다. 근데 탄핵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어요. 그 당이 내일로 미래로당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그 당의 그 최고위원을 하면서 대의원을 하고 이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이 당의 이제 최고위원으로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사태가 올 줄 알고 모았어요. 우리나라의 정당에는 50여 개 정도 되는데 10개를 모았습니다. 3개는 합병을 했고요. 나머지 7개는 공천 연대해서 모았어요. 다 모아놨어요. 이제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요. 저는 민경욱 그 씨에게는 뭐라 그럴까 좀 미안하지만 민경욱이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공천 못 받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럼 우파는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뭐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서로 연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 경선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 돈 주고 이미 그 동아매스점 2층 빌려놨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공청회와 스튜디오 다 빌려놨어요. 저는 민경욱 의원도 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번을 정하자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람, 비례대표 하고 싶은 사람 다 들어와라. 고용주 대표님, 당신 당이, 난 고용주 대표도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조은진 대표도 들어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 들어와라. 그래서 국민이 1번부터 47번까지 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래로당에서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내일로 미래로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 김기재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당이다. 그리고 지금 이럴 때를 대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내용 별거 없습니다. 왜? 새로운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를 가득, 이렇게 하겠다고 가득 채울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가 별로 관리 안 하고 있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가득 채우면 되는 겁니다. 자,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요. 16일 날, 3월 16일 날,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관리관, 자신의 인감도장 갖고 오세요. 그 투표관은 자신의 도장을 날이날, 사인을 날이날 투표관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주 명예로운, 뭐라 그럴까, 자원봉사입니다. 한반도에서 5,000년 역사에서 이 가장 정직하고 올바르고 바람직한 선거에 관리관을 했다. 이거 자손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화번호로 자원봉사자 그리고 투표관리관 되실 분은 전화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합니다. 참 좋은 후보가 있는데 여기 이거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경선하는데 동아면서점도 20층도 빌리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도 빌리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해요. 그 비용이 없어서 후보를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통 크게 도와주세요. 통 크게. 몇 분 있어요. 모시고 싶은데 못 모셔. 그러면 돈이 없어. 우리는 470만 원 받기로 했거든요. 왜 470만? 비례대표 후보가 47명이니까. 비례대표 의석수가. 여러분, 좀 그런 분을 위해서 좀 큰 통 크게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47클럽에 가입해 주세요. 47원도 좋고 147원도 좋고 47,000원도 좋고 이렇게 47이 들어가는 그런 단위의 돈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정말 좋은 후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분이 좀 가난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이번 후보로 모시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농협계좌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가 나올 겁니다.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가 어떤 결과를 받아줄까? 매우 도태우 변호사는 긴장되겠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힘당 내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글쎄요, 결과를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어쨌든 도태우 씨가 경선에 통과하기를 희망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